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전일은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트럼프 트레이드 약화가 겹치면서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미증시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난 영향에 국내 증시도 1%대 강세 출발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관망세가 부각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했지만 2차 전지, 반도체, 철강 등은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를 확보했다는 보도 등 입지가 높아지면서 증시에서도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부 약화되면서 자동차와 IT 대표주들이 반등했지만 2차 전지와 신재생은 재차 약세를 이어갔고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주는 실적 모멘텀의 강세를 보이는 등 정치 변수와 개별 모멘텀이 혼재되면서 차별화가 진행됐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대기하는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좁은 구간 내에서 등락을 진행 후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수의 실적들이 발표된 가운데 장 마감 후에 발표된 알파벳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고 테슬라는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알파벳은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을 상회했지만 유튜브 광고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시간의 약세를 보였고 테슬라는 자동차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7% 감소하면서 2개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간에서 6%대 급락했습니다. 또한 스포티파이는 강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11%대 급등했고 매출 부진의 컴캐스트는 2%대 하락하는 등 실적에 따른 등락의 엇갈림이 나타났습니다. 발표된 지표로는 6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5.4% 감소하면서 급속히 둔화했지만 기존 주택 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전일에 총 9개의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이 되어서 거래를 시작했고요. 이더리움 가격은 약보합권, 비트코인은 2%대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 대선 불확실성과 미중 무역 관계 약화 우려의 하락세를 연장했고 유럽 증시는 주요 기업의 실적 결과가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2년물 국채 입찰에서 강한 수요가 확인되면서 소폭 하락했고 달러는 엔화 급등 흐름이 나타난 가운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를 지지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예상을 상회한 실적에도 유튜브 광고 매출 기대에 알파벳은 시간의 약세를 보였고 테슬라는 실적 부진의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GM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전기차 전환 계획 지연 등 향후 실적에 대한 비관으로 큰 폭 하락했습니다. 국내 관련주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리스 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 우세 등 정치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도 오늘 다수의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종목별로 차별화 흐름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주식 시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원입니다. 오늘은 업종 전략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고요.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후 들어서 변압기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7월 8일에 발간했었던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 데이터다라는 자료를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2022년부터 투자의 시대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투자의 시대는 미국으로 제조업이 리쇼어링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투자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게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 투자 데이터에는 IT 분야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최근 한 2년 정도 동안 IT 분야 제조업 건설 투자가 16배 이상 급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IT 분야 제조업 건설 투자 데이터를
팔로우를 잘 해본다면은 그런 전력 설비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실적인 장점은 매월 발표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매월 초에 저희가 계속해서 자료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다음 데이터가 발표되는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 데이터, 다음 데이터가 발표되는 8월 초까지는 무난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저희가 지난주에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통을 했었는데요. 이런 제조업 건설 투자 데이터를 좀 팔로우를 하는 기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이거를 또 선행하는 지표들을 굉장히 열심히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은 둔화할 조짐이 포착될 경우에 그 매도가 상당히 빠를 수도 있다는 점을 하반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항상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KB증권은 지난해부터 해서 공급망 재편을 위한 미국의 이제 리쇼어링, 그래서 이제 투자의 시대라는 컨셉으로 해서 계속 자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국 제조업의 건설 투자 관련된 이제 업종인데요. 관련해서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좀 주목을 이제 받고 있고요. 또 매월 그 초에는 또 관련된 데이터가 발표가 되어서 관련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원자재 시장에 관한 자료입니다. 오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에 원자재 시장은 좀 조용한 흐름입니다. KB증권은 하반기엔 좀 숨고르긴 국면이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원자재 시장은 이제 중국의 지표가 좀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특히 이제 경기 민감이 원자재인 국제유가랑 이제 뭐 구리, 철강석 등 산업 금속이 좀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중국의 GDP가 2분기에 이제 전년 대비 4.7% 성장하면서 시장 예상의 5%랑 이제 전기 5.3%보다 둔화됐고, 주요 품목 그 세부 지표들을 보면 좀 소비의 둔화가 눈에 띄면서 좀 낮은 성장을 기록했고, 소비는 지금 5분기 연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아무래도 중국의 좀 경기 바닥 확인이 좀 필요한데, 일단 부동산 지표가 6월까지 좀 추가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경제 지표는 상반기에 좀 이렇게 예상을 상회하기도 하고 하회하기도 있는데 여전히 좀 개선이 더딘 모습으로 올해 내 좀 원자재 가격을 짓누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금 가격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7월 16일 이제 2,460달러를 넘어가며 좀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금융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가격에 좀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원자재 시장에서는 그 경기 민감 그 원자재들은 좀 부정적으로,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이러한 흐름이 만약에 트럼프 당선이 된다면 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이제 전통 에너지를 공급을 확대하고 저비용 에너지 확보, 그리고 전통 화석 연료에 대한 규제 폐지 등 공약이 이제 1기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기 때문에 좀 국제유가 하향 안정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1기보다 이제 2016, 17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 사이클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국제유가가 지금은 이제 글로벌 경기에 좀 둔화세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고, 4분기부터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감산 완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제 적극적인 에너지 공급 정책 필요 등으로 인해서 유가 한정 효과는 좀 1기보다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 트럼프 1기 시절에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좀 고조됐던 시기에 1년간 금 가격이 20% 상승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대선이랑 관계없이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금 가격 추세적으로 한 적어도 내년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 시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금 가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그 표로 그 트럼프 1기 시절에 이제 기간별로 에너지 가격들 동향을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최근 원자재 시장은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과 삼중준에서 정책 기대감 약화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경기 민감 쪽인 원유와 산업금속에는 가격 하락 요인으로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전통 에너지의 공급 확대 이런 그리고 전통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 폐지 등이 유가의 좀 하향 안정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금 가격 같은 경우는 KB증권은 금리 인하 사이클 등으로 계속 좀 중장기적인 상승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이 안전자산 선호로 금 가격에 좀 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트럼프 당선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은 금 가격에 일시적으로 부담으로 작용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통화 정책 자체가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이제 접어들면은 이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한샘에 관한 자료입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KB증권 건설 담당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한샘 의견 상향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저희가 좀 오랜 기간 동안 홀드로 놓고 있었던 종목인데 고심을 많이 했었고 투자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을 해서 의견을 상향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를 둘러싼 영업 환경이 최악의 구간은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에서 단품, 그러니까 부엌이나 욕실을 고치는 이 단품 리모델링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구조적으로 원가율이 개선된다라는 포인트가 저희가 이제 가장 내세우고 싶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본다면 긴 호흡에서 회사의 변화를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 가격 상승이 이뤄지고 있고 오랫동안 부진했던 매매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재료 가격 역시 안정화되는 추세여서 한샘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최악의 구간을 환경 자체는 최악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관건은 최악을 벗어나는 구간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입니다. 과거 상당히 주가가 좋았던 14년, 15년 때는 좋은 환경 속에서 외형과 이익이 동반 성장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그림은 아니고 구조적으로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이익이 오르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매출 믹스가 바뀌면서 원가율의 의미 있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믹스가 바뀔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근거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좋았던 시기에 이 회사 원가율이 70%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78%까지 악화가 됐습니다. 사실 회사의 원가율이 이 정도까지 악화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8년이 그 기점이고 2018년은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을 드라마틱하게 바꿨던 시기입니다. 단품이 아니라 집을 전체를 뜯어고치는 공사를 육성하는 형태였었는데 이 그림과 원가율의 변화가 상당히 연관성을 높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키지라는 상품의 집중을 통해 외형을 쫓았지만 기존의 단품공사 경쟁력을 잃으면서 원가율이 구조적으로 상승했다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시장에서 매매 거래량이 오를 때 한샘을 사자라는 이제 콜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런 매수 전략이 좀 구태의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뭔가 실적적인 측면에서 개선돼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야 주가가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은 리모델링 단품에서 시장 지배력을 해보면서 이익이 회복되는 그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한샘의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한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이로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77,000원으로 제시를 합니다. 당분간은 실적과 이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지만은
기업을 둘러싼 영업 환경, 지금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좀 상승 기미를 보이는 것이 최악의 구간을 벗어나고 있다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단품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이 구조적으로 원가율 개선 그리고 중기적으로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조금 긴 호흡에서 기업의 변화를 지켜보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비올에 관한 자료입니다. 한유건 연구원입니다. 네, 비올 2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올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는 16,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목표 주가는 ITC 제소 관련 추가금, 합의금 수령과 실파맥스의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 확대 그리고 50% 이상의 고마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24년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160억, 영업이익 9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TC 제소 관련해서 2분기 이루다로부터 약 30억에서 35억 원의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건에 대해서는 연간 로열티 형태로 수치가 예상됨에 따라서 일회성 수익에 국한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논란은 불필요한 노이즈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7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ITC 예비 판정은 9월 9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연기 사유는 단순한 어떤 사건 진행 처리 지연이기 때문에 크리티컬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말 이제 중국 쪽으로부터 승인받은 실퍼맥스의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6월부터 발생을 했는데요. 기존의 스칼렛 제품과 실퍼맥스의 제품 출하 속도는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하 속도나 강도를 고려를 하면은 올해 약 45억 원의 중국향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쯤에는 북미에 이어서 이제 탑9을 견인할 어떤 핵심 수출 국가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올해 연간 예상 실적은 매출액 670억, 영업이익 370억, OP 마진은 56.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하반기 북미 지역의 계절적 성수기가 돌입했다는 점 그리고 실퍼맥스의 중국 시장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ITC 제소 관련한 추가 합의금 수치가 가능하다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용기기 회사인 비올에 대한 목표 주가를 16,0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16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95.4억 원으로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7.5%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ITC 제소 관련해서 추가 합의금이 이제 수령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 제품이 이제 실퍼맥스의 중국향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50% 이상의 영업이익률 등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는 해외 주식 일본 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일에 의해서 트럼프 계속 관련된 내용이고요. 강효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시아 기업 분석 담당 강효주입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영향을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들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계 섹터가 일본에서만큼은 수혜주가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기계가 전 세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트럼프가 리쇼어링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방위비 증대를 굉장히 압박하기 때문에 이게 방산주 수출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지금 일본에서는 좀 문제가 오히려 우려되는 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건설 기계는 대미 무역 흑자 때문입니다. 지난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무역 적자에 굉장히 예민하게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 때문에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가장 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대미 무역 흑자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자동차지만 그 다음은 기계입니다. 근데 기계도 역시나 자동차만큼이나 2016년 대비 거의 2배 이상 무역 흑자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 무역 흑자를 유도하고 있는 세부 품목이 달라졌는데요. 이 기계 수출 중에 특히나 건설 기계 비중이 16년에 10%에서 23년에는 거의 20%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그려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3배 이상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1.0 당시에도 미국 캐터필러와 경쟁하던 일본 코마스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하는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관세 등을 통해서 건설기계 부분에도 압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트럼프 수혜주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의 방산주 매출 비중이 거의 일본 내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가 수출 확대로 이어져 있는 것이 로직인데 일본 내수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 로직이 통하지 않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죠. 가장 방산 1위 기업인 미쓰비시 헤비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세부 비중 중에 80%가 일본 내수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일본 방산 기업들은 지금 2010년 이후에 한 3번의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는데 이 모두 일본 내부의 방위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을 때다. 그리고 현재는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2022년에 일본의 GDP 1% 내외로 유지하던 방위비를 2%까지 올리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주가가 올라가려면 당연히 방위 예산의 추가 증액이 필요할 텐데 현재 계획된 방위 예산 증액을 일본은 증세를 통해 마련을 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내수 경기 부진 때문에 이 증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산주도 트럼프 수혜주로 여기기에는 일본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 주식시장에서 지난번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이제 주요 업종인 자동차에서 이제 무역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그 글로벌리 이제 트럼프가 이제 우세할 경우에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이제 기계 업종에 일본 내에서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기계 섹터에서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는 건설기계와 이제 방산 기업이 있는데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초기에는 미국의 제조업 리쇼링 등의 이제 수혜로 좀 주가가 상승했지만은 결국 이제 이 업종 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무역 흑자를 내면서 이 부분은 이제는 좀 다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수혜로 꼽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각국의 방위비 지출 증대로 방산주 수출 확대인데 일본 방산주 같은 경우는 내수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예산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일본 정부의 이제 그 재원이 이제 뭐 예산이 많지 않고 주가도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24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